2월 21일 월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2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동포 투표가 시작됩니다. 재외선거의 유권자는 모두 21만 6,162명으로 이 가운데 국외 부재자는 19만 6,980명, 재외 국민은 2만 9,182명입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이나 서류인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 영주권자 등은 영주권 카드 원본 또는 비자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하러 오실 때는 꼭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요. 한국에 주민등록이 계신 분들은 여권이라든지 한국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으신 분, 재외선거인 분들은 앞에서 말한 신분증 외에 추가로 가지고 오셔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라고 공고한 것이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비자 또는 영주권 증명서를 이 신분증과 함께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일리노이 마운트 프로스펙트의 한울종합복지관 사무소는 투표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22일 시범 운영 후 23일 오전 8시부터 본격적인 투표가 시작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가 오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카고 투표소는 설비를 완료했고요. 내일 투표 참관인 참관하에 시험 운영이 있은 후에 23일부터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 투표소, 디트로이트, 인디애나폴리스, 콜롬비아에 설치되는 투표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시카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서부에서 4곳의 재외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일리노이는 마운트 프로스펙트의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서 투표하게 되며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는 미시간 한인문화회관, 인디애나주에서는 인디애나폴리스의 자니오토, 인디코리아 사무실, 미주리주의 미주리대학교 어세스먼트 리소스 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시간주와 인디애나주, 미주리주의 투표소는 2월 25일에서 27일까지 3일간만 운영하므로 투표를 계획하는 유권자들은 유의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철환 선거관리 영사는 재외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투표하러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투표하기 전에 발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고열이거나 아니면 코로나19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투표소 밖에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칸소주의 할인 유통 체인점 패밀리 달러의 물류센터에서 1,100마리의 죽은 쥐떼가 발견되어 남부 전역 수백 개의 매장에 리콜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한 후 미 식품의약국 FDA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아칸소주 웨스트 멤피스 시설을 급습해 설치류와 배설물 그리고 제품을 뜯어먹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FDA는 지난달 이 시설에 대해 소독 훈증을 해 1,100마리의 쥐를 잡았으며 기록을 검토한 결과 2,300마리가 넘는 쥐떼가 서식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FDA는 이렇게 쥐떼가 오래 서식한 경우 살모넬라나 다른 전염병을 옮겼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아칸소주의 패밀리 달러 물류센터는 엘라베마, 루이지아나, 미주리, 미시시피, 테네시주에 404개의 체인 점포로 보내졌으며 이에 대한 리콜이 발표되었고 효과적인 리콜을 위해 이 점포들은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여기에 관련된 제품들에 의한 질병 보고는 없었습니다. 패밀리 달러는 저가의 체인형 할인 매장인 달러트리의 한 브랜드이며 미국과 캐나다에만 16,000개 이상의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푸신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에 대해 확신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미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20일 일요일 크렘린궁이 우크라이나 침공 명령을 이미 하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크렘린의 명령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지침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토니 블링켄 미 국무장관은 실제로 국경선이 침범당하기 전까지
모든 외교 수단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지난 주말 러시아군의 위장 작전을 탐지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이전에 제시했던 러시아의 전쟁 로드맵에 의해 알려진 전개 방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의 미국 특사는 19일 벨라루스와 크림반도에 19만 명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배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일리노이주의 네이퍼빌이 전국에서 가장 범죄로 인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안전한 도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구 10만 명 이상인 전국 297개 도시에 FBI 범죄 통계를 분석해 각 지역의 범죄 비용을 계산했으며 이 연구를 진행한 머니긱은 전국적으로 2020년 미국의 총 범죄 비용이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비용에는 도난당한 재산 및 의료비 손실과 같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며 폭력 범죄는 타 범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네이퍼빌은 1인당 187달러로 가장 범죄 비용이 적은 도시로 밝혀졌고 이외에도 노스캐롤라이나의 캐리, 캘리포니아주의 무리에타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인구 3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가장 안전한 도시 상위 10위에 들지 못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가장 범죄로 인한 비용이 많이 드는 도시로는 세인트루이스가 11,574달러로 1위에 꼽혔으며 미시시피의 잭슨, 미시건의 디트로이트가 뒤를 이었습니다. 시카고는 1인당 범죄 비용 4,070달러로 21위에 올랐습니다. 일리노이 시카고 교회의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레이카운티에서 학생들을 이동시키던 중 SUV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이 운전기사가 혈중 알코올 농도의 법정 제한치의 2배가 검출됐다고 밝혀졌습니다. 호프만 에스테이트에 거주하는 61세 제임스 돌라는 베링턴 220학군의 프레리 중학교 학생들을 수송하던 도중 디어파크의 쿠바와 일라도로에서 마주오던 슈브레 트래버스 SUV와 충돌했다고 레이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하면 스쿨버스 운전사인 돌란이 만취 상태인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학군 지도부는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충돌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으며 학생들은 안전하게 다른 버스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버스 기사 돌란은 추가 조사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한계치의 2배 이상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논란은 음주운전으로 구금됐고 보석금은 10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해당 스쿨버스 회사는 논란을 즉시 해고했으며 수사를 돕기 위해 보안관 사무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전사는 이전에 일리노이 학교 규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통과했으며 스쿨버스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전의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월 21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21,841명, 신규 사망자 수는 341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4.9%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3,184명, 신규 사망자 수는 75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7.1%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